안녕하세요. 클레이 가챠 머신의 개발자 이은강입니다. 며칠 전에 클레이 가챠 머신 버전 2랑 버전 1 둘 다 이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클레이 가챠 머신 버전 2를 가지고 NFT를 발행해보고 추가적인 기능도 한번 수행해볼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일단은 이미지 파일, 그리고 NFT가 된 이미지 파일하고 이제 제이슨 파일, 메타데이터 파일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 파일은 무조건 가챠 머신 버전 2에 이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이슨 파일은 가챠 머신 버전 2 제이슨 파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파일이란다. 제이슨 폴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미지 폴더를 하나 그냥 만드신 다음에 그 이미지 폴더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지 폴더가 있고 제이슨 폴더가 있어서 각각의 폴더에 각각 이미지 파일과 제이슨 파일을 넣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챠 머신 버전 2로 돌아와서 일단 제가 만들어둔 거 그냥 지워버리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법은 비슷비슷한데 가챠 머신 버전 2는 일단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이제 컨트랙트에 이제 URI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랑 제이슨 파일을 이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onfig.json 파일과 .env 파일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설정 파일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설정 파일에다가 이제 환경 변수들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설정하는 방법은 제 이제 첫 번째 가이드 영상에도 나와 있고 미디움 계정 블로그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가챠 머신 버전 2에서부터는 이제 AWS S3 버킷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IPFS가 빠졌죠. 그래서 AWS 리전, 버킷 네임, 그리고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 키까지만 준비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IAM 서비스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제 미디움 계정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config.json과 .env 파일을 준비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NFT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node 그 다음에 가챠 cli.mjs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이 업로드는 예전에는 컨트랙트에 이제 토큰 URI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IPFS나 AWS에 업로드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파일들을.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파일들만 AWS S3 거기 버킷에다가만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트랙트를 생성하고 그 컨트랙트에 베이스 URI 하나만 이제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자, 여기서 명령어를 업로드. 그 다음에 폴더명은 입력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n 네트워크죠. 바오바 네트워크에 이제 업로드 할 거고, 그 다음에 -a를 입력하면 아마존 SW에 AWS S3 버킷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총 23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 정해진 지금 보시면 이제 가챠 테스트라는 버켓 이름에 이제 각 제이슨이라는 폴더와 이미지라는 폴더를 생성을 한 후 각 이미지와 제이슨 파일들을 그곳에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에는 이 로케이션, 그러니까 가챠 테스트라는 버킷에 이제 베이스 URI라는 걸 설정해 주고요. 이 베이스 URI 자체가 https 가챠 test.s3 amazon aws.com 그리고 슬래시 JSON이라는 게 이제 베이스 URI고 그게 컨트랙트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번호에 따라서죠. 0.json, 1.json 이런 메타데이터의 토큰 URI 순서에 따라서 NFT가 민팅이 될 겁니다. 물론 랜덤 민팅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고 나면 이제 파일들이 업로드가 됐고 컨트랙트도 생성이 됐으니까 info.json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일종의 캐시 파일이고요. 캐시 파일에 보면 이제 컨트랙트가 만들어진 주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JSON 파일들이 업로드된 경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팅을 바로 하면 되죠. 베리파이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민트 토큰을 하시면 이제 NFT가 발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NFT를 발행을 해볼 건데, 당연히 판매를 위해서는 지금 민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누군가 사갈 상품인데 내가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테스트를 위해서 바오밥 네트워크에서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메인넷에서는 이제 본인의 팀 물량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면 발행을 안 해야 되겠죠. 어쨌든 노드 가차 CLI.mjs 민트 토큰 그 다음에 넘버 몇 개만 발행할 거냐? 그래서 2개만 발행해 봅시다. 2개 발행하고 마이너스 n 네트워크는 바오밥으로 하겠다. 네, 짠 하고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코프에서 보시죠. 자, 이 클레이튼 스코프에 들어왔고요. 스코프에 본인의 이제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8초 전에 이렇게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0번, 1번이 각각 순차적으로 NFT가 발행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거를 한번 웹에서 한번 봐볼까요? npm start 입력을 하시면 이번에는 이제 웹 UI로 민팅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npm start를 했던 이렇게 로컬 서버에 웹 서버가 올라가고 지갑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2개가 발행이 됐다고 나오죠.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env 파일에 제가 12개라고 나눠서 지금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3개를 민팅을 해보죠. 3개를 민팅을 하면 확인 짠 하고 5개가 발행이 됐고 뭐 트랜잭션도 컨펌이 됐죠. 자, 여기서 스코프에서 다시 한번 봐보면 7초 전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 3, 4번에 NFT가 순차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한번 NFT로 가서 봐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인벤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발행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홀더는 제 계정 이렇게 발행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오픈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로 먼저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랜덤 민팅을 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발행된 건 지워버리고요. 자, 다시 발행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처음에 12개만 먼저 발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발행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업로드겠죠. 업로드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노드 가차 CLI MJS 업로드 네트워크는 바오밥 -A 해서 AWS에 업로드를 먼저 하죠. 자, 이렇게 무사히 업로드가 됐고 이제 캐시 파일도 잘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미디움 계정에도 올렸지만 NFT 스나이핑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NFT 스나이핑은 이제 순차적으로 0번부터 계속 쭉 발행이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애초에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그 주소를 유추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0.json, 1.json 이런 식으로 번호를 URL에다가 입력을 하면, URL에 입력을 하면, 자, 인벤토리 가볼까요? 자, 여기서 0번이라는 토큰 아이디를 가진 토큰 URI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뜨면 자, 여기 레어리티가 유니크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번호를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면 12번, 11번 해볼까요? 11번. 그럼 11번도 이렇게 나오죠. 물론 지금 그 메타데이터가 똑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0번부터 9,999개, 그러니까 총 10,000개의 NFT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 번호가 순차적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면 예컨대 하나씩 다 뒤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1548번이 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레어도가 굉장히 높아요. 레전더리다. 그러면은 그럼 1548번은 레전더리니까 1548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팅을 합시다 해서 민팅을 해가는 사람들을 이제 스나이퍼라고 하고 이제 NFT를 그렇게 스나이핑 해갈 수 있다는 거. 그럼 바로 팔겠죠. 높은 가격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바닥가도 낮아지고 가치도 낮아지고 그럼 상업적으로 힘들겠죠. 발행한 사람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냥 이제 이거를 잘 민팅이 되겠다고 믿는 구매자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랜덤 민팅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 랜덤 민팅 한번 기능을 봐볼까요? 일단 업로드가 됐으니까 곧바로 셋 랜덤 민트를 해서 랜덤으로 민팅이 되도록 컨트랙트에 설정을 해줍니다. 절대로 민팅을 먼저 하고 단 한 개라도 민팅을 해버리면 순서가 꼬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랜덤 민트를 먼저 세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노드 가차 CLI.mjs set 랜덤 민트 -n 바오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하게 되면 민트 오더 헤드셋 이미 이제 셋이 됐다고 나오고 이렇게 랜덤한 번호가 나오게 되죠. 이 랜덤한 번호의 배열이 컨트랙트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 랜덤한 번호의 배열대로 민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0번, 6번, 1번, 9번, 5번, 0번, 3번, 11번, 2번, 4번, 7번, 8번까지 순서로 12개가 민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랜덤 민팅이 된다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민팅을 해보죠. 노드 가챠 머신, 그 다음에 민트 토큰, 민트 토큰, 그 다음에 두 개만 발행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n 바오밥 이렇게 발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NFT가 민팅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요거를 스코프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15초 전에 발생한 트랜잭션 한번 봅시다. 그러면 10번과 6번이 발행이 됐다고 나오죠. 시간 순서가 밑에서부터니까요. 10번과 6번을 보면 자,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10번, 6번이 랜덤한 순서로 민팅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나는 처음에는 한 3,000개만 먼저 민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7,000개를 민팅을 해서 10,000개를 채우고 싶어 라거나 뭐 그렇게 추가적으로 민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민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전 2에서는 처음에 업로드를 수행하게 되면 최대 발행량이 한번 세팅이 되고 그 맥스 값은 수정을 할 수 없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맥스 값을 수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NFT의 최대 발행량을 수정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명령어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 가챠 CLI.js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맥스 넘버 이렇게 입력하시고 몇 개를 업데이트 할 거냐? 23개를 업데이트 할래. 그 다음에 -n 바오 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23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됐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안내 문구도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최대 발행량을 늘리신 다음에는 업로드 명령어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업로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단순히 맥스 넘버를 업로드 했다고 NFT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지금 아까 12개의 메타데이터와 이미지 파일만 S3 버킷에 업로드를 했죠? 그러면 나머지 11개, 23개를 채우려면 나머지 11개도 업로드를 해야겠죠. 지금 이대로 NFT가 민팅이 되면 메타데이터와 이미지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빈 토큰 하나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NFT가 아니죠. 그래서 업로드를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12번부터 다시 업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번부터 22번까지 총 23개의 NFT 이미지와 그 메타데이터가 업로드가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랜덤 넘버를 설정을 해야겠죠. 왜냐면 아까 mint.order.json에서 봤듯이 12개의 번호만 랜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12개의 랜덤한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10번과 6번 이미 나왔는데 23개에 대한 셋 랜덤 민트 넘버를 다시 해버리면 저 번호가 섞이면서 이미 나온 10번과 6번이 그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만든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다시 어디 갔니? 자, 셋 랜덤 민트를 다시 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아까 10번, 6번 있죠. 그래서 8번까지 해가지고 12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뒤에 12번부터 22번까지의 숫자는 랜덤하게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개를 먼저 발행하고 그 뒤에 7,000개를 하시더라도 앞에 3,000개의 랜덤 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뒤에 7,000개의 랜덤 번호는 그 뒤에 생성이 된다는 거, 자,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알아야겠죠. 먼저 업로드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셋 랜덤 민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 맥스 넘버를 하신 다음 다시 업로드를 통해서 메타데이터와 이미지를 올리시고 그 뒤에 셋 랜덤 민트를 다시 입력하셔서 뒤에 랜덤 민트 번호를 순서를 정하셔야 된다. 일단은 셋 랜덤 민트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번호가 없다고 하면 그 뒤에 민팅을 하더라도 민팅 번호가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민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시면 그 뒤에도 set 랜덤 민트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업로드하고 set 랜덤 민트 하시고 추가로 업로드 하시려면 업데이트 맥스 넘버로 하시고 다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set 랜덤 민트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발행을 위한 어떤 그 추가적인 기능들은 다 수행을 하셨고요. 자, 만약에 내가 랜덤 민팅을 했는데, 어쨌든 민팅을 했는데, 그 민팅된 NFT가 뭔가 잘못이 됐다 그러면 그 NFT를 소각을 해야겠죠. 소각하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팅된 번호가 뭐였죠? 자, 민트홀에서 10번, 6번 민팅을 했었죠. 무조건 소각을 하시려면 내가 그 NFT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그 NFT 소유자에게 어프로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어프로브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나 컨트랙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자님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가챠 머신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을 제공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아셔야겠고, 그러니까 막 뭔가 민팅이 잘못됐는데 구매자가 그 잘못된 NFT를 구매해갔다라고 하면 공지를 잘 하시고 그 NFT 소유자에게 NFT를 일단 돌려받으신 다음에 소각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소각은 어떻게 하냐? 노드 가챠 CLI.mjs NFT burn 하시고 이제 소각할 토큰 아이디 입력을 하시면 10번 아까 발행됐죠. 그래서 -n 바오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소각이 됐습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5초 전에 했던 트랜잭션 보시면 이제 제 지갑 주소에서 어떤 NFT 10번이 0 어드레스로 갔다. 0 어드레스라는 건 뭐냐? 이 0 어드레스는 소각처입니다. 공식적인 소각처고, 그래서 0 어드레스로 갔다는 거는 소각이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각이 잘 끝났죠. 자, 마지막으로 할 거 set purchase limit입니다. set purchase limit이라는 건 뭐냐면 민팅을 할 때 어떤 많은 수의 NFT 구매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빗 오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갑당 딱 1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까지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이번에 이제 버전 2와 버전 1에 모두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가챠 CLI.mjs set purchase limit 하시고 제한된 구매 개수 딱 1개로만 해보죠. 그 다음에 -n 바오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세팅이 됐고요.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데브 서버에 들어왔고요. 아까 이 주소, 그러니까 발행한 주소에서 이미 2개를 발행했죠. 그러니까 발행인 자신도 1개 이상 구매를 못하게 되니까 그 점 잘 양지해 주시고, 만약에 팀 물량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팀 물량을 발행하실 때는 또 set purchase limit을 그 팀 물량 발행 수량만큼 다시 세팅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 그래서 아까 민팅을 한번 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죠. 확인을 하면 트랜잭션은 띄워지지만 fail이 뜹니다. 자,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한번 구매를 시도를 해볼까요? 자, 이 주소로 해서 1개만 구매를 해보죠. 그러면 구매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그 다음에 또 구매를 해보려고 확인을 하면 민팅이 fail이 됩니다. 자, 이렇게 set purchase limit까지 해서 지갑당 구매 제한 개수까지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된 기능까지 이제 클레이 가챠 머신의 모든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대량 전송,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위한 대량 전송, 그러니까 트랜스퍼와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기능은 전 버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그 전 버전 이제 가이드 이제 매뉴얼이나 아니면 가이드 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클레이 가챠 머신 버전 2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고요.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공적인 NFT 판매까지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기능이 있으면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고요. 감사합니다.